방구석 북큐레이션 1월 세 번째 도서로 제가 선택한 책은 우리가 만난 아이들이라는 책이에요. 기자님 세 분이서 같이 이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했고 같이 엮은 책인데, 겉표지에 보면은 9개 이렇게 일그러진 동그라미들이 보여요. 소년, 사회, 죄에 대한 9가지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왠지 오늘따라 이 동그라미가 하나하나의 그런 9가지 이야기, 일그러진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혼자서 해보게 되었어요.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을 같이 엮은 이 세 분의 마인드가 어떤 분들인지 엿볼 수 있었어요. 김정아라는 기자님은 사건 사고의 홍수 속에서 비관하고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은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넘쳐나는 세상에서 읽을 가치가 있는 기사를 쓰는 것이 목표다라고 되어 있어요. 멋지지 않아요? 그런 기자님들이 있겠지만 요즘에 이렇게 난무하는 기사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냥 갖다 붙인 내용들도 많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책을 만든 기자들이 되게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기자님이 되기 전에 한 달 정도 고등학교에서 한 달 정도 교생 실습을 했었대요. 그때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주고 그러다가 10대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대요. 그때 들어주다 보니 아이들이 되게 고맙다고 했고, 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되게 고마워해서 그 기억이 되게 짧지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다라고 해요. 저도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좀 힘들었었을 때, 한참 사춘기니까, 그때 담임선생님이었던 그 분과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많이 하게 되고 정말 긍정적으로 되게 좋게 바뀌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정말 자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해소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16살의 어린 부모가 되는 아이 이야기도 나와요. 지은이 일상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책은 이렇게 시작이 됐다. 직접 소년범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사회에 전하고 싶었다. 고심했던 기획기사의 제목, 소년범, 죄의 기록에 담긴 의미는 중의적이다. 소년범의 죄를 기록한다라는 의미이자 사회의 죄를 기록한다라는 의미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소년범 안에는 끝에 보면 거의 나쁜 어른들이 있더라고요. 씁쓸했어요. 제가 어른이라서. 각자 삶의 궤적은 달랐지만 처음부터 악마 같은 아이는 없었다. 어른이 아이에게 나쁜 일을 가르치기도 한다. 소년범의 죄는 우리 사회의 죄다. 이 책에 등장하는 아이들이 앞으로의 삶에서 후회할 선택을 다시는 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그리고 나와 당신이 그 아이들을 방관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어른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누군가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면 아이들의 삶이 달라졌을까? 우리가 만난 아이들은 보통의 아이였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소년범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색안경을 낀다. 아이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 기울여 하는 이유는 우리 역시 그들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소년범의 삶 속에는 늘 나쁜 어른이 있었다. 소년의 죄를 기록하다 보니 어른의 죄가 드러났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책을 읽다가 보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서 절대 가벼운 주제의 책은 아니에요. 가벼운 책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현실이고 우리 이웃들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 이야기들이고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그 TV로도 접하는 과장됐지만 자극적이지만 접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만들면서 하면서 그 인터뷰를 요청을 했대요. 그 이수정 교수님 있잖아요. 그 범죄에 관련돼서 잘 TV에 나오시는 그분이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은 이런 언론이나 이런 곳에 나오는 그 소년범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기사를 내보내잖아요. 그런 기사를 끊임없이 보고 있는 시청자는 소년범에게 어리다고 죄를 약하게 주면 안 된다. 벌을 약하게 주면 안 된다. 강력하게 벌을 줘라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게 돼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 게 소년범을 향한 엄벌주의 여론이 있는데 진짜 문제는 엄벌한 이후 이 아이들을 대체 어떻게 대느냐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만약에 지금 어떤 아이가 벌을 받아서 15년, 20년 이렇게 소년원이나 교도소에서 살고 나오면 사회에 나오면 35살 정도가 된대요. 이미 사회화가 끝난 상황에서 출소한 아이가, 성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는 정말로 평생을 전과자로 교도소 들락날락 하면서 비사회화된 인물이 되는 것 위해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소년범을 폐지하면 문제가 단순해질 거라고 기대한 사람이 많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소년범들의 재사회화가 영원히 불가능해지는 동시에 성인범의 양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범죄의 피라미드는 성별과 나이에 따라 세워진다. 성인이 10대를 착취하고 10대의 남자아이가 안전을 담보로 10대 여자아이를 착취하고 여자아이들이 자기보다 어린 여자아이들을 착취하는 구조이다. 맞는 것 같아요. 청소년기의 특징,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는 일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다. 여기 보면은 부모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내 자녀한테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내 아이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내 아이는 원래 착했는데. 그런 내용들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아이가 랜덤 채팅에서 몸캠 피싱을 당했다거나 그루밍 범죄에 대응하는 법이나 아니면은 디지털 성폭력 이런 내용들 다 내용들이 나와요. 학교 폭력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랬을 때 부모는 아이를 탓하거나 한쪽으로 몰지 말고 어떻게 말해주는지 따뜻한 멘트들이 나와요. 그리고 위로가 되는 멘트들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어른에게 의지할 수 있게끔 어른을 믿을 수 있게끔의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할 거예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엄마 아빠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이렇게 잘 버텨온 것을 보니 훌륭하구나. 도움을 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다. 싫은 것을 싫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용기 있는 사람이야. 자,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이야기해 볼까?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기서 등장하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어른들이 옆에 있었더라면 적어도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배제된 아이들에서 재영이라는 아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보육원에서 자라는 친구예요. 근데 어떤 한 사고를 쳤죠. 금은방을 털었다고 해요. 금은방을 털게 된 이유도 얘는 정말 털고 싶어서 턴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일을 저질렀었을 땐 1차적으로 보육원이 이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보살피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럼 그곳에서도 이 아이를 버릴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책임졌어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아이가 속해 있는 학교에서도 책임졌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아이를 책임지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한 번의 실수에도 그냥 꼬리 자르기에 바쁘지 않았나? 어른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꽤 나름 명문 학교였대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일어나자 자퇴하지 않으면 퇴학 처리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됐고, 이 아이는 보호소에서 나가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마음이 아팠대요. 2주 동안 펑펑 울고 반성도 많이 했대요. 이 친구 얘기를 좀 듣는데 짠했어요. 재영이 자기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알고 있다. 재영의 과거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반성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반성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번의 따뜻한 손길만으로 변화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 어른들은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골칫덩어리로만 생각했다. 반성한 기회를 주기보다 내 앞에서 사라지기만을 바랬다. 이미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은 아이를 놓쳐버린 것이 아닐까? 라고 물음표가 나와요. 그리고 또 짤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곳에 전화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팁들이 나와 있고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기사들을 보면은 왜 우리들이 편견을, 원래 사건의 본질보다는 이렇게 편견을 갖고 심각하게 더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기사들에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요. 얼만큼 자극적이었는지 이 부분은 한번 직접 보셔야지만 알 것 같고, 예전부터 사실은 이런 소년 범죄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시대별 워드 클라우드 보면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10년 간격으로 이렇게 있는데 다 예전에도 다 똑같이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똑같이 있었던 내용들이고, 지존파 이야기도 나와요. 지존파 소년범죄에서도 조직폭력이 눈에 띄는 뭐 이런 내용들 그때 되게 많이 뉴스에서 크게 다뤘었죠. 그리고 달라진 거는 예전에는 동네에서 노는 내용들이었다면 이제는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전국 단위로 친구를 사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폭넓게 아이들이 다닌다는 거. 그리고 소년범죄 주요 사건에 이런 예전에 있었던 90년대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이게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옆 페이지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줘요. 정말 눈살을 찌푸리는 너무너무 무서운 사건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뭐 최근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 엠번방 성착취 요것도 있고, 제가 인천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었고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기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소년범을 취재하겠다고는 했지만 텔레그램 성착취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나부터가 도저히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는 말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이 말에 저도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진짜 그렇거든요. 이 책을 보다가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줬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아까 이 내용들 보시는 이런 정말 무서운 사건들, 용서받지 못할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자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다라는 얘기들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행여 이 사람들의 기사가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기도 했대요. 그런데도 이들은 소년범에 대한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가자 라고 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 빨간 마우라 예전에 이건 제가 어렸을 때 같은데 이런 얘기를 뉴스에서 본 것 같기는 해요. 보면은 아이들이 철없이 찍었던 그런 영상들, 그런 내용들을 그 다음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비디오 방은 빨강 마우라 영상을 구하려는 어른들로 북적였고 각종 패러디물이 제작됐다.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만든 영상을 보고 이를 모방하고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고 그 성착취물이 우리 사회에서 범죄가 아닌 단순 음란물로 동갑하면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됐다. 그리고 이 부분 울타리 밖으로 나간 아이들은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힘의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소녀는 힘, 소녀는 성, 이것들이 생존 무기인 셈이다. 소년이 또래에게 존재감을 확인받기 위해 비행을 저질렀다면 소년은 친밀한 관계를 갈구하며 맺게 된 뒤틀린 관계 때문에 비행의 늪에 빠졌다. 한 줄 정리가 되죠. 지금 아이들의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고 있고요. 여기도 소년범 주요 키워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길게 됐네요. 이 책은 절대 가볍지 않아요. 가볍지 않고 내 주변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언제든지 뉴스를 틀면 접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이 아이들을 다 용서해 주자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을 했었을 때 왜 그렇게 됐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기회는 줘야 되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다시 반성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또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제대로 된 어른이 옆에 있을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책이었어요. 아직 절반 정도 남아서 오늘 내일 열심히 읽을 거고요. 다 읽고 나서 나머지 부분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